김민석 의원이 오늘 공식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 김민석 의원이 그 총리 역할을 하면서 사실 좀 연식이 되시는 분들, 우리 적어도 뭐 지금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이제 잘 알죠. 예. 뭐 30대 금배지를 달아가지고 민주당에 그 핵심적인 이런 역할을 아주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는 아니죠. 젊은 나이에 했던 그런 정치인이고 뭐 DJ의 황태자다, 뭐 이런 평가까지 받았던 인물입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당대표와 대통령 그 당정 분리가 돼 있는 상황이죠. 저는 이 당정 분리가 좀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 1년 동안 민주당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게 당정 분리가 과연 현명한 이런 원칙인가라는 의구심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그러니까 대통령이 혼자 잘나가지고 그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당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당의 이제 어떤 정강 정책을 국정에 반영을 해서 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끌고 나가야 되는 게 대통령의 이제 역할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모두의 대통령 얘기를 하시긴 하지만은 그 모두의 대통령은 국민 모두를 위하여서 일을 하는 그런 공직자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이지, 이게 대통령이 되면 당하고 완전히 무관하게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 예, 이런 전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당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당을 지휘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지, 대통령도 책임 정치를 할 수 있고 당도 국정 운영에 더 철저하게 복종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는 마치 당정 분리가 민주주의의 어떤 전제 조건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당정 분리를 하지 않는 나라들이 더 많아요. 미국만 해도 그렇잖아요. 선거 때 대통령이 앞장서서 선거운동 하잖아. 뭐 트럼프도 뭐 대통령이 뭐 너무 이제 선거운동만 해가지고 뭐 욕을 먹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당과 대통령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이 선거를 할 때는 대통령이 가장 앞장서 가지고 선거 운동을 하는 게, 이게 이제 통상적인 오히려 대부분의 이제 민주국가의 그 국정 운영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이걸 기계적으로 지금 나눠 놔가지고 뭐 이른바 뭐 당무 개입 같은 이런 시덥지 않은 뭐 얘기가 나오고, 또 당이 특히 우리가 이제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차기를 노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정권이 붕괴하게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그 한동훈과 윤석열 사이의 갈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차기 대통령이 하고 싶은 사람이고, 차기 대통령이 되려면은 윤석열을 뛰어넘어야 되니까 자꾸 자기 정치를 하게 돼요. 뭐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있으면야 대통령하고 호흡을 맞춰서 대통령한테 이제 붙어가면 되는데, 한동훈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윤석열이 별로 인기도 없고 지지율도 떨어져 있는데, 이거 윤석열한테 붙어서 갔다가는 자기도 차기의 도전이 쉽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국정 동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면이 된 상황에서 여당 대표까지 야당 역할을 해버리니까 윤석열은 이제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돼버리는, 완전히 뭐 정권이 무력화돼 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민주당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뭐 집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친명계, 예컨대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였으면야 이게 문제될 게 없죠. 대통령이 일 잘하시고 있고 당대표는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춰서 당을 잘 이끌어가면은 본인도 자연스럽게 클 수 있기 때문에 예, 당정 간에 뭐 마찰이나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대표가 친명이 아닌 다른 계파에서 친문 쪽에서 당대표가 돼버리니까 친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들이 대권을 가져오려면은 대통령이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그리고 본인들이 자신들의 계파 혹은 당대표 개인의 어떤 차별성을 보여주어야만 차기 대선 후보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과는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명이 당대표였으면야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가지고 잘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대통령과 다른 계파의 인물이 당대표가 돼버리니까 자 마음은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사실 조기 민주당에서 조기 당권투쟁, 권력투쟁이 불붙은 이유는 우리 당원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해가지고 벌어진 일이에요. 대통령과 호흡을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인물을 집권 초기에 당대표를 뽑아놨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그런데 다른 계파의 인물을 물론 뭐 정청래가 사기를 쳐가지고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뭐 많은 건 맞지만은 아니 정청래가 친명이 아니라는 건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건데 명팔이 하는데 속아가지고 친문 쪽을 다른 계파 인물을 당대표를 만들어 놓으니 자기 정치하는 건 당연한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 초기부터 흔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제 부작용, 이런 당정 분리에 저는 긍정적인 작용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 정치권에서도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당과 여당이 보다 호흡을 좀 더 잘 맞추고 어쨌건 대통령은 당대표 이상의 그러니까 그 당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당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가장 당원들이 좋아하는 인물이 지도자가 리더가 당을 이끌어가는 게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게 더 민주적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당정 분리 문제 좀 해결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단임제 체제 하에서 이게 이런 집권 초기부터 이런 불협화음이 자꾸 생기게 되고 국정 운영이 안정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김대중 전 대통령님 말씀을 좀 드리다가 이게 당정 분리 얘기를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는 뭐 그때는 뭐 제왕적 총재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쨌건 간에 당대표가 대통령이 당대표를 겸직을 했어요.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거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니까 그 당대표가 대통령이 직접 당을 이끌 수는 없고 그래서 당대표 비서실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당대표 비서실장이 사실상의 이제 당대표 역할을 하는 거죠.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당대표 비서실장을 했던 뭐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실상의 당대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민석 의원입니다. 그러니 뭐 대단한 인물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18년이라는 뭐 긴 어떤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김민석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채팅창을 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으로 제기를 한 거잖아요. 김민석도 그냥 그러저러한 말년을 보내는 국회의원 1인 중에 한 명이 될 뻔했던 것을 상호님 총재 시절로 다시 갑시다. 그게 좋죠. 그냥 뭐
인생 말년을 그냥 조용히 보내는 그런 이제 국회의원 중에 한 명으로 끝날 뻔했는데 이런 김민석을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낸 인물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이제 수석 최고위원 그 당대표 선거했을 때 김민석 총리가 최고위원 출마를 했을 때 그때만 해도 정청래한테도 밀렸잖아요. 정청래가 아니죠. 김민석 의원이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오랫동안 뭐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관여를 했던 사람이라 김민석 의원을 뭐 너무 잘 아니까 와 김민석과 이재명이 손잡았다? 야 이거 좀 대한민국 정치가 한번 또 파란이 일겠구나. 저는 뭐 그런 예상을 했는데 아니 정봉주한테도 졌어. 처음에 1차 투표를 했는데 정봉주한테 졌어요 김민석이. 와 그걸 보고 제가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민주당원들의 수준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게 된 게 저는 그때예요. 야 아무리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김민석이 정치에서 좀 거리를 뒀다고 해도 야 정봉주가 1위를 하고 김민석 의원이 그때 승농님 네 감사드립니다. 그때 5인가 6인가를 했어요. 1차에서 5인가 6인가를 했어. 와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어쨌건 뭐 대통령님이 샤라웃을 해줘가지고 아예 대놓고 밀었죠. 그 당시에는 김민석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나왔어? 뭐 유튜브 방송에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1위로 끌어올리는 뭐 그런 과정이 있긴 했지만은 당대표 시절만 하더라도 한 3년 전이죠. 3년 전만 하더라도 김민석 총리가 그렇게 뭐 존재감이 없었던 그런 인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 잘 모르는구나. 저는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제 그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맹활약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을 보좌하는 위치에서 그 조용하게 이재명 대표를 이제 뒷받침하는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기를 이렇게 내세울 만한 자기를 돋보이게 할 만한 이런 행보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총리가 돼서도 그랬죠. 김민석 의원이 총리가 된 이후에도 보통 이제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이 총리가 되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이낙연인데 이낙연이 총리할 때 얼마나 나댔습니까? 뭐 당대표 할 때도 나댔지만은 총리할 때도 뭐 차기는 자기다. 이낙연이 이제 문재인 다음에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총리하면서도 자기 정치하느냐고 정말 나댔습니다. 근데 김민석 총리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뭐 제가 분쟁 해결사라는 이런 이제 별명을 지어줬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가지고 해결하는 일을 했지. 진짜 김민석 총리가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대는 모습을 우리가 전혀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점잖고 조용한 어떻게 보면 조용한 내조를 한 거죠. 총리로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 김민석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다. 정치적으로 이제 제기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탁이 돼가지고 다시 민주당의 중심 무대에 등장은 했지만은 등장을 한 이후에도 수석 최고위원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총리가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김민석 총리는 묵묵히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오해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건 뭐 오해라기보다는 김민석이라는 이제 캐릭터를 잘 이해를 못한 것이라고 보는데 뭐 김민석 총리가 이제 우아하고 겸손하고 조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김민석은 좀 문인 출신 아니냐. 그러니까 머리 쓰는 사람. 그리고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김민석이 약하다. 그리고 외모를 보면은 좀, 예, 그, 뭐 점잖은, 이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김민석은 뭔가, 뭐, 책사 느낌? 그죠? 머리 쓰는 사람 느낌? 문과 출신? 뭐, 이런 느낌을, 갖는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뭐, 최근에도, 김민석은 자객 스타일이다. 예, 김민석이 절대, 문약하지 않다. 네. 문물을 겸비한 인물이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제 본 모습이 그죠? 예, 실제 김민석 총리의 모습을 본 게 이게 점잖은 모습만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잘 납득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김민석이 자기를 좀 돋보여도 되는 때가 온 거예요. 20여 년 만에. 20년 만이 20년도 넘는 거죠. 20년 만에 김민석의 색깔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겁니다. 그죠? 이건 뭐 선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 선거를 조용히 할 수는 없잖아. 선거를 그림자처럼 할 수 없잖아요. 예. 선거를 이재명 대통령님보다 돋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선거를 할 수는 없잖아. 선거라는 건 어쨌건 자신을 최대한 어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어떤 조용한 리더십, 예, 그 다음에 2인자로서의 어떤 그림자 보좌 이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아마 김민석의 진가를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보시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오늘 출마 기자회견부터 자객의 면모, 칼잡이 김민석. 예, 이건 여러분들이 최근에 보신 적이 없는 모습일 거예요. 앞으로 이제 민주당 당원들하고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이 제가 김민석을 재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붓을 든 김민석은 그동안 많이 보셨죠. 예? 3, 4년 동안 문인으로서의 김민석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는데, 무인으로서의 김민석, 예, 칼잡이 김민석은 지금부터 이제 보게 되시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자기가 전면에 나서서 칼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김민석의 새로운 모습을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재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오늘 뭐 기자회견에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부터도 와 이건 뭐 그냥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뭐 관우가 청룡도를 휘두르는 거의 그런 모습이죠. 예, 정청래가 오늘 모가지가 날아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사실 김민석 의원을 그래도 어느 정도 오랫동안 지켜본 저도 오늘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시작부터 이렇게 조지면 안 되는데 이거 당대표 선거 끝날 때 이 정청래가 이거 완전히 가루가 돼 있는 거 아닌가? 예. 완전히 뭐 시작부터 완전히 난도질을 하는데 야 오늘 많은 분들이 그동안 정청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분들이 그야말로 그냥 사이다를 코로 들이킨 듯한 예? 사이다를 목으로 들이킨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늘 사이다를 코로 들이킨 듯한 그러한 시원함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 김민석 총리의 오늘 출마 선언 뉴스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당이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했다며 자기 정치하느라 당이 국정에 짐이 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비판을 했는데요. 정청래 전 대표 측은 출마 선언부터 남 탓을 하냐며 발끈했습니다. 박사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의 뿌리인 광주, 그중에서도 5.18 민주화 정신이 깃든 전일빌딩에서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정청래 체제를 직격했습니다.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본선에 빠뜨렸습니다. 이대로는 국정 성공도
총선 승리도 당의 단합도 어렵습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검찰 개혁 논의, 공천과 선거 전략을 전략과 수기 부족의 사례로 나열하며 자신은 당정 일치와 실용 노선의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시점에 당이 국정의 짐이나 갈등의 진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대표 교체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에 대해 출마 시점을 고심 중인 정청래 전 대표는 네거티브 않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친청계가 대신 나섰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일국의 총리를 했으니 비전을 얘기할 줄 알았다고 비꼬며 남 탓만 하는 것은 자기 정치가 아니냐고 했습니다. 당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한민수 의원도 당정 간 혼선이 있었다면 총리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 유체 이탈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파열음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권리당원이 많은 호남 지역에서 차기 당대표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더니 김 전 총리가 44.2%를 얻어 정 전 대표, 송영길 전 대표 등에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김민석 총리의 출마 선언 뉴스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야, 시원시원하죠? 예, 화끈하죠? 1년 동안 묵었던 채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예, 진짜 사이다 저는 출마 선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거침없어요. 예,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정 협력의 혼선을 빚었다. 정청래가 자기 정치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김민석은. 우리가 이제 송영길 의원의 제가 물병 정신 요즘에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송영길 의원이 이제 그렇게 시원시원한 모습이 있죠. 그런데 김민석 의원도 뭐 날카롭고 예리한 면이 있어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더 날카롭죠. 너 자기 정치한 거 아니야, 너? 너 당대표 연임하고 싶어서, 대권 주자 되고 싶어가지고, 그동안 당정협력의 혼선을 빚고,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은 거 아니야? 그냥 바로 그냥 직설법으로 그냥 확 들어가 버리잖아, 이게. 조용히.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민주당부터 혁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와, 이 워딩이 제가 볼 때는 이게 끝내줬어요. 이 워딩이 끝내줬어. 프레임을 그러니까 그냥 막 그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막 물병으로 막 도끼 있잖아요. 도끼도 그 날이 안 선 도끼, 그 뭉툭한 도끼로 그냥 해머로 두들겨 패는 분위기죠. 우리 송영길 의원은 해머나 무슨 뭐 곡괭이 들고 막 두들겨 패는 이런 느낌이라면 김민석 총리는 날카로운 비수로, 그죠? 비수로 숨통을 탁, 그죠? 급소를 딱 찌르는 느낌이야, 그죠? 송영길 의원은 그냥 해머 들고 와가지고 내가 소를 때려잡겠다, 이 정청래 이 새끼 팍팍팍 막 두들겨 패잖아. 근데 김민석 총리의 느낌은 뭐냐면은 그냥 칼을 뒤에 숨기고 있다가 소가 뭔지 모르고 그 소대가리가 이렇게 싹 오면은 한 번에 팍 찔러가지고 그냥 말 한마디, 워딩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히잖아요. 자기 정치의 폐해. 그냥 전곡을 찌른 거잖아, 전곡을. 그냥 엉뚱한데 안 때려요. 너 문씨 집안 머슴이지? 뭐 이런 거 얘기 안 해. 야, 너 당대표 연임하고 싶어서, 너 대통령 되고 싶어가지고, 너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힘들게 한 거 아니야, 임마? 정청래 임마.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그냥 바로 그냥 팍 들어가 버리잖아. 자, 여기 보시면은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이건 정청래를 그냥 직격하는 거 아닙니까? 풀피리님, 채평님 늘 응원합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 내가 왜 출마를 하는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안고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다. 이런 것도 멋있잖아요, 워딩이. 출마합니다가 아니야. 이게 이제 학생운동권 스타일이거든요. 오랜만에 또 옛날 그 불타던 어떤 추억이, 참 불붙던 추억이 되살아나네. 우리 운동권 선배님이 오랜만에 당대표를 출마를 하시니까. 우리 이제 저런 거 했거든, 학생운동 할 때는. 그죠? 나는
조국가 뭐 그런 거 있어. 말 출마를 선언한다. 막 빨간 머리띠 팍 메고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 막 그 뭐야 그 도포. 응? 그 뭐라 그러죠? 아 이름도 까먹었어 옛날에. 그 옛날에는 우리 민족해방파 쪽에서는 그 있잖아 뭐 도포 같은 거 그죠? 그걸 뭐라고 하는데 그거 되게 비싸. 그걸 꼭 입어야 돼요 그거. 예? 두루마기. 예? 우리 김구 선생님 뭐 이런 느낌 나게 옛날에 이제 우리 또 민족해방파들은 그 두루마기를 꼭 입어야 돼. 양복을 안 입었습니다. 두루마기를 딱 입고 여기다 머리띠를 그 제가 지금 저기 그 뭡니까 프로필 사진에 그거 있잖아요. 두루마기는 아니지만 양복 입고 이제 손목에다 빨간 거 예? 이거 이제 딱 하고. 근데 옛날에는 그걸 이제 그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그거를 꼭 해야 돼. 여기다 빨간 머리띠 탁 메고 두루마기 딱 입고 이걸 해야 돼. 이거. 출마를 선언한다. 아 오랜만에 옛날 추억이 이거 새록새록 이거 예? 탁 떠오릅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아, 더울 텐데요. 아, 더워도 해야 돼. 그 유니폼이 유니폼. 그게 옛날에는 그 총학생회장들 유니폼이었어요. 그래갖고 안 입으면 안 돼. 그리고 또 우리 그 학우들이 두루마기 안 입고 나오면 헷갈려요. 예, 이게 이제 뭐 NL인지 PD인지 이런 거 막 헷갈리기 때문에 그 NL들은 꼭 이제 두루마기를 입고 나와가지고 예, 그 백규환 선생님도 그 두루마기 입고 다니셨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걸 꼭 입어줘야 돼. 그게 이제 그 민족해방파 예, NL 유니폼이었어요. NL 유니폼. 아, 저 옛날에 저도 그런 거 했어요. 아, 쪽팔리게. 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긴 겁니다. 그 정민철 제가 이제 27살에 총학생회장이 됐어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총학생회장을 하는 바람에 조금 늦은 거죠 나이가. 27살에 총학생회장을 했는데 그 정민철 평론가가 지금 27살에 최고위원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최고위원 나올 만해요. 27이면 예전에는 뭐 총학생회장들은 27보다 이제 더 낮은 나이에 했고 총학생회장이 뭐 지금이야 정치적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은 예전에는 국회의원들하고 맞먹는 그런 정치적 비중이 있었어요. 총학생회장 한 명이. 예, 미러님, 최평님 조털레유는 조지리가 저지리라니까 딴조털레유 어때요? 예, 노래 신나고 좋은데 너무 아까워요. 예. 아 그냥 직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조털레유로 그냥 가는 걸로. 아무튼 뭐 옛날 생각이 날 정도로 아 이거 멋있었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자, 그러면 평가를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1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를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관시키지 못했다. 당 때문에 지방선거 졌다. 예. 이대로는 국정 성공도 총선 승리도 당의 단합도 어렵다. 자, 그러면서 다 조목조목. 예. 완전히 뭐 이거 잔털까지 뽑는 거죠. 합당 추진, 검찰개혁 논의, 공천과 선거 전략 등등. 예, 그죠? 다 잘못한 거야, 다 잘못했어. 아, 지난 그 김어준 털레반들이 사기를 치는 바람에 그 우리가 1년 동안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이게 검찰개혁도 대통령 뜻이 아니다. 합당 추진도 대통령 뜻이 아니다. 뭐 이거 공천도 잘못됐다. 막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백날 해봐야 김어준하고 체육하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사기치고 뭐 대통령 뜻은 합당이다. 뭐 대통령이 검찰개혁한다. 뭐 이따위 소리 하니까 우리가 무슨 명파리로 막 매도당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했을 뿐인데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걸 다 조목조목 지적을 한 거예요. 합당 추진 이거 잘못됐다. 대통령 뜻 아니다. 검찰개혁 잘못됐다 지금. 대통령 뜻 아니다. 공천과 선거 전략 다 잘못됐다 이거.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게 없다. 나타난 수기 부족, 토론 부족, 절차 미비, 일관성 부족. 아니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어요? 예. 저는 정청래가 이렇게 잘못하는 줄 몰랐네. 엄청나게 많네 이거. 수기 부족, 토론 부족, 절차 미비, 일관성 부족. 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놈. 정청래 이놈. 이게 완전 단죄하는 거잖아요, 그죠? 판관 포청천 아니야.
많은 문제를 낳았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정청래의 당 운영을 전면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제 일관된 주장을 정부 입장으로 정리를 했다. 그 바탕 위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과제를 계속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AI 민주당 구축, 청년정책 플랫폼 도입, 정당문화혁신, 민주연구원 쇄신, 시스템 공천 공정성 회복 등 이 과제도 정청래는 1인 1표 검찰개혁, 1인 1표 검찰개혁. 야, 그 노래를 하나 만들어라, 야, 이 털레반들아. 나처럼 노래를 만들어. 요즘에 AI한테 부탁하면 노래도 잘 나오는데 정청래송을 하나 만들어요. 정청래송을 내가 대신 만들어줄까? 정청래송? 예. 1인 1표 검찰개혁, 1인 1표 검찰개혁, 1인 1표 검찰개혁, 1인 1표 검찰개혁. 1년 동안 이게 말 배우는 무슨 한 살밖에 어린아이도 아니고 할 줄 아는 말이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니 1인 1표하고 검찰개혁만 하면 무슨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됩니까? 민주당이 영구집권을 합니까? 1인 1표 검찰개혁, 1인 1표 검찰개혁. 오늘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아니, 다 됐잖아. 하도 해달라고 그래갖고 다 해준 거 아니에요. 1인 1표도 다 해줬지. 검찰개혁도 다 해줬지. 아니, 다 된 걸 뭘 또 하지? 아무런 비전과 청사진이 없어요. 정청래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거라는 거야. 뭐, 국정 운영의 청사진 같은 거는 감히, 거론할 상황도 아닌 거고, 그런 거는 뭐 얘기를 꺼낼 수준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민주당이 진짜 계속 승리하는, 계속 집권하는 이런 정당으로 민주당을 어떻게 거듭나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계획과 청사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당대표 연임을 하겠다라는 사람이 1년을 하고 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 민주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나왔을 거 아니야.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본인이 다른 후보들하고 달리 지난 1년 동안 민주당을 이끌어봤기 때문에 민주당에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다른 후보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잖아. 근데 뭐 내놓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1인 1표 검찰개혁, 1인 1표 검찰개혁. 다음에 정청래 출마 선언할 때요, 요거 그대로 베껴서 냅니다. 요거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요거 그대로 베껴요. 요거 그대로, 요 그대로 나옵니다. 왜? 지금 그 양말 파시는 분하고, 양말 장사하고 정청래하고 머리에 든 게 없거든. 그러니 무슨 공약을 얘기를 하고 정책을 얘기하겠어요. 김민석 총리가 얘기한 거 그대로 베끼고, 그 다음에 송영길 의원이 이제 또 내일 모레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송영길 의원 출마 선언하면 그것도 그대로 베껴요. 그래가지고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무슨 당대표를 합니까? 자, 이재명 대표 시절 민주정 당 운영 방식을 부활시켜 수기와 토론을 살리고 훼손된 시스템 공천에 공정성 회복도 즉각 시행을 하겠다. 품격 있는 기본사회. 이게 당의 새로운 비전이죠. 품격 있는 기본사회.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을 이제는 전면적으로 계승을 해서 더 확대된 개념이 나온 거예요. 단지 돈 몇백만 원 주는 거 이 정도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기본사회를 만들자. 대한민국을. 기본소득 이론을, 그죠? 더 총체적으로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서 이제 민주당이 가야 될 목표가 뭐냐? K-황금 시대가 무엇이냐? K-황금 시대에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가 되어 있을 것이냐? 자,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목표예요. 이게 K-황금 시대인 거야. 품격 있는 기본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품격 있는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창조적인 정책 개발, 또 5.18 전문 수록 선관위 혁신을 뛰어넘는 포괄적 개헌의 토대를 만들겠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가장 관심 있는 부분. 포괄적 개헌. 지금 이제 연임제 개헌을 벌써 꺼내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또 시끄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 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문제들이죠. 5.18 전문 5.18 전문 헌법 수록, 헌법 전문 수록, 그 다음에 선관위 혁신 문제는 이미 여야를 다 망라해서 포괄적 공감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개헌을 포괄적 개헌이라 하면 4년 연임제 혹은 중임제 개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요걸 추진하면서, 자, 총선 이후에 포괄적 개헌으로 가겠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연임, 그게 과연 가능할런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개헌을 시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포괄적 개헌이 성공을 하려면 국민의힘이 4년 연임제 개헌을 동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조국이 동의를 할까요? 안 할 거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포괄적 개헌을 성공을 시키려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200석을 만들어야 됩니다. 적어도 민주진보 진영이 200석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뭐 한 180석 이상, 또 뭐 조국당과 나머지 진보 정당들이, 뭐 조국당이 진보 정당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군소 정당들이 또 한 2, 30석 정도, 이 정도 해서 200석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포괄적인 개헌이 가능합니다. 즉 저건 무슨 뜻이냐? 김민석 당대표의 다음 총선 목표는 민주진보 200석입니다. 이게 최소 목표인 거죠. 민주진보 200석을 확보를 해야 국민의힘을 100석 밑으로 떨어뜨려야 된다. 그래야 개헌이 가능하다. 그리고 4년 연임제 개헌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절박하고 엄격하지 않으면 우리는 총선 패배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 하여 저는 절박한 긴장감과 매서운 엄격함으로 당대표 교체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호소드린다. 이재명 대표 시절에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복원해야 된다. 압도적 결의로 당의 리더십을 교체해달라. 자, 프레임을 너무 잘 잡았어요. 이게 진짜 정치 뭐 경륜이라는 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구나. 당대표 교체라는 프레임을 제시를 했습니다. 당대표가 당대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대표 교체, 정권 교체죠. 당권 교체라는 프레임을 이재명으로의 당권 교체라는 프레임을 제시를 했어요. 우리 당원들이 너무나 알기 쉽게 이번 당원대회의 정치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준 거죠. 한마디로 당권 교체다. 당권 교체.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류 교체, 당권 교체, 주류 교체가 이번 당원 대회에 민주당 당원들의 목표인 겁니다. 그냥 정청래 뭐 연임을 막는다? 김민석에서 정청래로 당대표를 바꾼다? 이런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당대표 교체를 통해서 당의 주류를 교체하는 것, 이것이 이번 당대표 선거가 갖는 역사적 의미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정청래를 국정의 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까 뉴스 영상에 나왔는데 진짜 촌철살인 아닙니까? 우리가 국민의힘을 국민의 짐이라고 그러잖아. 이거를 비유를 해가지고 와, 완전히 뭐 급소를 팍 찌르는 거죠. 오늘부터 이제 정청래의 별명은 국정의 짐이에요. 국정의 짐. 그게 지난번에 언론 인터뷰하면서 집권 야당 아니냐 이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야당과 다를 바 없는 이런 행태를 하는 정청래가 뭐냐 도대체.
국민의 짐인데, 예, 국민의힘은 국민의 짐인데 정청래는 국정의 짐이다. 그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이제 독이 되는 거고요. 정청래는 대통령에게 독이 되는 국정의 짐이 되는 거지. 국정의 짐. 그래서 이번 당대표 선거 때 여러분들이 이걸로 몰아주시면 돼요. 정청래는 국정의 짐이다. 도시의 농부님, 시험령 혹시 차단 풀렸나 해서요. 슈퍼챗이 되면 차단 풀린 거고, 네. 도시의 농부님,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차단한 적이 없는데. 예, 저는 차단한 적이 없습니다. 예, 도시의 농부님.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날카로운 비수가 돼가지고, 정청래의 그냥 목덜미에 팍, 목덜미 급소에 딱 닦아서 꽂히잖아요. 자기 정치의 폐해. 국정의 짐. 그 다음 뭐예요? 저기, 당대표 교체. 리더십 교체. 이렇게 진짜 시원시원한, 저는, 출마 선언문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묵은 채증이 한꺼번에 그냥 시원하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